임차권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했다면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 요구에 당연히 참여가 되고요. 임차권 등기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했다면 선순위 임차인이나 임차권 등기자가 배당 요구를 안 한다면 그분은 배당 요구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NTV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자, 세종시 아름동 영무회다음 아파트 경매 사건인데요. 세종시 아파트 반값으로 유찰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한 번 유찰됐어요. 요즘 보면 뉴스에 보면 이게 뚝 떨어진 수도권 아파트 매수 심리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3년 전 이 수치하고 거의 똑같아요. 보면 이게 한국부동산원 뭐 더 중앙인가 어디에서 이게 지금 나온 뉴스를 본 건데 지금 제가 약간 흐릿하게 해놨어요. 여기 수치랑 흡사하다. 이렇게 올라가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생각해서 이게 유찰될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름동 범지기 마을 11단지 물건입니다. 입찰 기일이 2022년 7월 18일 날이에요. 이날 세종시 아파트 경매 사건이 많다고 했어요. 6건인데 이 중에 유찰된 게 아름동 10단지하고 아름동 11단지 물건이 지금 한 번씩 유찰됐어요. 10단지는 74 타입이고요. 요거는 84 타입입니다. 감정 가격이 6억 8천이었는데 한 번 변경됐다가 한 번 유찰됐어요. 그래서 한 번 유찰된 가격이 지금 최저가가 4억 7,600만 원입니다. 최저가예요. 입찰 보증금은 4,760만 원이 있어야 되겠고요. 건물 면적은 84 타입입니다. 임의 경매 사건이고 소유자는 주식회사예요. 여기 임대사업 주식회사였고요. 채권자는 대부회사에서 채권자입니다. 가격 시점은 20년 8월 6일 날 가격 시점인데 뭐 이건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으로서는. 보존 등기일이 2014년 10월이다. 14년도에 준공 난 거죠. 24층 중에 7층 물건이고 사용 승인이 2014년 9월 26일 사용 승인이 났고 84 타입입니다. 이 포베이 구조더라고요. 말소 기준 권리가 2019년 10월 16일이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년 11월 2일입니다. 여기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이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데 지금 전입이 2014년 10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최초 임차인이겠죠. 그때는 임대 아파트였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5년 있다가 분양 전환을 해준다고 했는데, 아니, 원래는 10년짜리였는데, 5년 있다 이제 분양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보면. 그래서 원래는 이분이 이제 배당 요구를 하고 나가셨는데, 이게 임차권 등기를 했다고 보셔야 돼요. 임차권 등기를 한 거고. 2019년 10월 16일이 말소 기준 권리. 이따 볼게요. 말소 기준 어떤 건가. 보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0년 11월 2일. 근데 이분은 보면 지금 전입하고 확정일자는 말소 기준보다 앞서죠.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분 대항력이 있어요. 보증금은 1억 7,200만 원이에요. 여기 보시면 임차권 등기라고 되어 있어요.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고 현재는 전입세대가 없대요. 야, 이 관리비 많이 밀려 있겠는데 이거요. 관리비 꼭 보셔야 합니다. 이거 이 물건은. 그래서 임차권 등기자가 임차권 등기를 했어요. 이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임차권 등기를 한 것 같고요. 이 매수인이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는다면 매수인의 이 보증금을 인수해야 된다라고 되는데 뭐 인수는 아니죠. 선순위고 배당 요구도 지금 되어 있잖아요. 2020년 11월 2일, 이분은 2019년 10월 25일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등기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물건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에요. 만약에 이분이 배당을 못 받는다면 무조건 인수입니다. 인수이고 여기 보면 근저당, 요 대부회사가 근저당이고 이분이 경매 신청했어요. 이 사람 못 받아가면 인수인데 이분이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가압류를 했어요. 이 임차인이 가압류를 먼저 하고 나서 또 임차권 등기를 했어요.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압류를. 근데 여기가 좀 복잡했어요. 그 당시에 임대 아파트로서 뭐 매매가 진행이 되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불안해서 가압류를 미리 해놓은 것 같고요. 이제 소송 때문에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분이 나가셨어요. 왜냐면 분양 전환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셨고요. 전입하고 뭐 이런 걸 다 받으셨어요. 확정일자까지. 그래서 대항력이 일단은 있습니다. 1억 7,200에 대해서. 그리고 이 건설회사죠. 이게 임대 사업 주식회사이고 여기가 지금 회생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액 다 못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수를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분이 2019년 10월 달에 임차권 등기하고 나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19년에 나갔으니까 20년, 21년, 22년 현재 3년을 비웠네. 이 아파트 이거 안에 거의 리모델링도 다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관리비도 많이 밀려있다라고 생각을 또 하셔야 돼요.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고요. 이 임차인이 이제 소송 때문에 가압류를 먼저 했는데
원래는 임차권 등기를 먼저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그럴 사정이 아니었어요, 이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매각물권 명세서에 여기가 중요해요.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이분이 원래. 안 했는데 배당 요구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임차권 등기를 해서 그런 거예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앞서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갔다면 이분은 배당 요구를 한 꼴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분이요, 여기에서 임차권 등기를 안 하고 요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뒤에 임차권 등기를 했다면 이분 배당 요구 안 하면 배당 요구 안 한 걸로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사건이 임차권 등기를 이분이 이 경매 사건이 있는 이후에 나갔다라고 하면 문제가 커졌습니다. 왜냐면 이거 미납하는 분들도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계속 유찰됐겠죠. 근데 이분이 마침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도 앞서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가셨어요. 다행입니다. 안 그랬으면 미납하시는 분 한 두 분 계셨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보증금 1억 7,200이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분 못 받는 금액은 인수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가격을 볼게요. 가격을 보면 지금 여기 12단지, 아름동 12단지를 한번 기준으로 볼게요. 똑같은 84타임 기준으로 보면 현재는 뭐 한 6억대 거래가 되는 것 같은데 2020년 초반 요 3월달, 5월달 기준으로 보니까 여기는 한 4억에서 5억 사이 거래됐었어요. 그럼 지금도 그 정도 가격이라고 보고요. 4억에서 5억 정도 현재 금매가 나온다면 그렇게 거래가 될 거고요. 여기 지금 영무예다음 여기도 보면 20년 7월 여기도 밑에도 있는데 요때 가격이 뭐 3억대 요거는 일반적인 계약이었을 것 같고 실질적인 건 이제 4억대 요 4억 1천, 2천 5억대는 내가 좀 과하다 생각을 하고요. 한 4억 2천 요게 거의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8월달부터 계속 가격이 올랐죠. 이런 식으로 6억대 막 이런 식으로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4억 초반대가 맞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나오는 매물이 6억대 나오고 있네요. 그러나 거래는 4억 초반이 맞을 것 같다. 자, 평면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포베이 구조입니다. 뭐 구조도 되게 잘 나와 있고 드레스룸도 넓고 현관에 들어오면서 뭐 신발장만 있네. 팬트리 공간이 없어요, 여긴요. 그리고 바닥이나 이런 것들이 보니까 전에 보니까 일반 바닥이 아니고 좀 싸구려인 것 같더라고요. 좀 많이 갈라지고 뭐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낙찰을 받으시면 바닥 공사 같은 것도 하셔야 되고 바닥을 다 깔으셔야 될 거예요, 새로. 바닥이 좀 별로 안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바닥하고 뭐 도배 이런 거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 감안하시고 관리비 지금 3년치 밀려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관리비 많이 밀려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찰돼야 되겠죠, 한 번 더. 이거 더 유찰돼야 돼요. 제가 볼 때는 4억 7,600 안 된다. 유찰 또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정말 절반 가격으로 인하가 되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유찰 한 번 더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받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미납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되고요. 요거는 뭐냐면 최우선 변제에 관한 거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내 보증 금액이 일정 금액 안에 들어가야 돼요. 소액 보증금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소액 보증금이 세종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담보물건 설정일이에요.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에 대해 최초 담보물건 설정일. 그러면 가압류 이런 거 말고 근저당, 저당, 담보가등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날짜, 최고 먼저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말인데 나중에 이제 그런 물건을 가지고 다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초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그때 세종은 어떻게 되냐? 2018년 9월 18일부터 2021년 5월 10일 이 안에 담보물건 설정일이 있다면 임차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 3,400만 원까지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받는 거는 확정일자 기준으로 그 날짜에 대해서 변제를 받는 거고요. 최우선 변제금은 요 1억에서 3,400만 원까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광역시보다도 높다라는 거예요. 세종시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만큼 특별시로 보고 있다. 그리고 21년 5월 11일부터는요. 1억 3천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21년 5월 11일 이후 만약 근저당 설정된 집을 들어가게 된다. 그럼 보증금이 1억 3천만 원이 안 넘었을 경우에 4,300만 원까지는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겁니다. 보통 세종시는요. 2017년, 2015년 뭐 지금 세lum동 같은 데는 2017년도잖아요. 그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여기잖아요. 그때 세종시는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에 없어요. 여기에.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때는 광역시하고 똑같은 날짜를 판단했어요.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우선 변제 받았어요. 보증금이 6천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를 딱 떼보셔가지고 근저당 설정일이 요 날짜 기간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내 보증금, 현재 보증금이 6천만 원 넘는 분들은 최우선 변제 못 받는 거예요. 6천만 원 이하인 분들만 요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영무 예다음 물건을 분석해봤는데요. 영무 예다음이 이 물건 말고도 경매 나올 물건들이 많아요. 아직 예정 물건이 많이 있어요. 자, 영무 예다음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에도 다른 물건으로 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lum동에 1단지 그 120타입 물건이 지금 8월 달에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또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